여당의 중진,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이가 이 정도 나설 정도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죠. 네, 한동훈이도 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역대급이죠.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에 유리한 선거 구도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사전투표 해달라고 독려를 하긴 했지만 지역별로 볼 때 야권세가 강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전투표 역시 야당에게 유리한 그런 사전투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본투표로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를 압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월 10일 모든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굉장히 초조하죠. 그래서 사전투표가 있기 전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대통령이 나오는 3분 15초짜리 정책 홍보 영상을 틀게 하려고 했던, 그리고 각 부처로 그것을 다 보냈던 그런 사실이 MBC 단독 보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정책 홍보 영상을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은 아직도 공무원들을 정말 60년대, 70년대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목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 말아먹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국의 연구소에서 그런 것들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민주화가 아니라 이제 독재자의 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면 우리나라는 이미 독재국가가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면 독재국가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취임을 한 이후에 좀 조용히 있나 싶었더니 결국 이렇게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일을 잘하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내용 중에 한일 관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R&D 예산 혁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습니까? 일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우리 돈 들여서 우리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이라고요? 건전재정이 아니죠. 있는 돈을 풀지 않았고 물론 세금을 적게 거둔 관계로 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50몇 조씩 세수 펑크가 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R&D 예산요? 이거 말해서 뭐합니까? R&D 예산 다 깎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과학까지도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홍보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야, 우리 대통령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건 정말 미친 짓이죠.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 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선거운동인 거예요.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한 거고 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탄핵감이죠. 당연히 탄핵돼야 된 겁니다. 문체부에서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해서 홍보하는 것이 잘된 겁니까? 공무원들 수준을 당신들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관권 선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라고 정말
참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어제 유세에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고 해초리로 경고해야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선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강남,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벨트 이쪽에 유세를 했는데 그쪽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던 그런 강남 3구의 경우도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유세하는데 했다고 해서 배현진, 송파을이죠. 거기에서도 배현진 킥킥대고 그러던데 여기는 반드시 지금 송기호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유권자들께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이 국가가 바로 서는 길이고 국민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놔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유세, 우리가 유심히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관건 선거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있죠.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앉아서 저녁에는 술 먹고 낮에는 어떻게 해서 국민과 공무원을 이렇게 속이고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어제 논평에서 관건선거 운동 소지가 있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라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말기 바란다. 공무원들을 제발 그만 좀 괴롭혀라 그랬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숨에 30년 40년 뒤로 시계를 돌려버릴 수 있는지 정말 김보엽 대변인 말대로 정말 신박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정말 못된 정부예요. 잘못된 정부고요. 이런 정부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홍보물을 공무원들이 보게 올리라는 이 기사는 MBC 단독 보도였습니다. 정말 요즘 MBC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죠. MBC 혼자, MBC 하나만 정말 바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KBS 지금 뭘 하고 있죠? 땡윤 뉴스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자기들은 윤석열만 열심히 지적 홍보하고 윤석열 따라다니면서 방송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매체입니다. 그러나 MBC는 이런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단독 보도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는 유일한 방송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BC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 프로고 얼굴을 가리고 이름은 복면가왕인데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패널들이 연예인 패널과 일반 패널들이 이렇게 점수를 먹이고 또 연예인 패널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맞추는데 여념이 없는 그런 프로인데 복면가왕이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다가 이 방송 9주년과 조국혁신당의 이것이 같아서 총선을 앞두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뤘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왜 미뤘느냐? 지금 MBC를 향한 방심이 또 그리고 선방이 이런 곳에서 얼마나 탄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껐다가면 바로 고소 고발하고 중징계하고 과징금 먹이고 점수 깎고 지금 이런 일을 방심위와 선방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내부 사전 검열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저쪽에서 조국혁신당하고 또 기호 같다고 우리에게 또 중징계를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검열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온 겁니다. 그동안 쭉 표적심의를 해왔으니까 이런 건 역시 표적심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면가왕이 조국혁신당을 상징해서 그만둬야 한다면 KBS 9시 뉴스도 그만둬야 한다. KBS 9시 뉴스 그러면 9잖아요. 그게
그리고 KBS 9시 뉴스 초기 화면 색깔이 조국 혁신당의 색깔과 같다. KBS 9시 뉴스도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지수 대변인이 어느덧 검열과 제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입틀막, 귀틀막, 파틀막에 이어서 이른바 구틀막 정권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구단을 애우는 초등학생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구구단 애우는 초등학생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굴의 구, 여기는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정말 이런 정권은 정말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와, 내 정말 말하는 것도 진짜 정말 짜증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개조해야 내는 것이 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몫이고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4월 10일 투표가 바로 정권 심판의 투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죠. 5.16 사전투표에서 이 투표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정권 심판의 열기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죠.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몇 석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국민의힘이 반드시 100석 이하를 얻어야 되는 선거입니다. 똘똘똘 합해도 100석이 안 돼야 돼. 물론 안 되게 유권자들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에서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당 중진들이 눈물을 질질 짜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네요. 이 사람이 어제 국민의힘이 국민께 최선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했다고 악쓰고 다니고 우리처럼 잘하는 정권이 어디가 있냐고 말하고 다니던 여당 중진 나경원, 이가 정말 죄송하니까 표를 안 줘도 서운할 게 없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을 안 찍으면 됩니다. 네, 그럴 거예요. 최소한의 저지선이라도 만들어 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랬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완전히 이 나라 일본에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정말 정말 대파로 빵을 하나씩도 다 두드려 맞아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 말도 하기 싫으네. 권성동이 사선 강원도 광릉이죠. 지난 2년 정부 여당이 국정에 난맥상이 발생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족했죠. 부족하니까 표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용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거 이제 와서 자세가 부족했다고요? 국정에 난맥상이 발생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요? 이제 와서 2년이 지나서 그러면 또 국민의힘을 찍어주면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인천 미추홀이죠. 여기도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처절한 목소리를 냈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죄송한 줄 알면 후보를 사퇴해야 되고 국민의힘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유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용산의 출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당이 용산의 출장소였잖아요. 여의도 출장소.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아니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아니에요, 우리 용산 출장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동안에 용산 출장소였습니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제 일요일 하루 동안 여당의 중진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이가 이 정도 나설 정도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죠. 네, 한동훈이도 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소 101석을 확보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나 당신들에게 100석 미만을 줄 것이다. 어제 대전 유성에서 그랬습니다. 200명이 야당으로 채워지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고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진짜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독재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윤석열에 의해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입 틀어막고 들고 나가서 던져버리고, 지금 이런 게 독재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대통령 지적이 없어, 사실은. 근데 그 지적, 가짜 지적이죠. 그 지적을 홍보하는 영상 3분 15초짜리를 배포해서 공무원들이 보도록 하라. 그리고 군인들한테 정신교육 시킨답시고 이상한 짓거리 하려다가 들키니까 못하는 이런 정권. 이게 지금 독재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독재잖아요. 국민의힘 독재 정권이잖아요. 이 독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번 총선이 뭡니까? 투표 용지가 바로 짱돌이라니까요. 이 짱돌로 그들의 뒤통수를 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 그쪽을 찍는 자들은 이 독재 정권에서 그냥 독재가 좋아서 그냥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다른 짐승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예. 예. 이 독재가 좋으면 찍으세요. 그러나 나는 독재가 싫어요. 독재 정권 다 겪어봤잖아요. 박정희 독재 정권,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가 독재 정권을 하려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광화문 시위, 시민의 힘에 의해서 독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를 깨부셔야죠. 그것이 바로 투표다. 이번 투표를 제대로 못하면요, 또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또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러나 투표 잘하면 그런 고생 없이 국민의 정말 의지로 그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절대 국민의힘을 찍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이번 제22대 4월 10일 총선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